그리고 사실은 이와 더불어 뭐 이런 말들이 스크립트 상에서도 빠져있는 게 좋은 게 아무래도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말할 때 이와 더불어라는 말을 쓰지 않죠? 30만 취업 준비생들을 책임지는 취업장인 취준마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브랜드님 면접이 잡혔어요. 추천권으로 2개가 들어갔고 제가 힘을 좀 썼어요. 이제 앞으로 본인이 지원하는 곳도 이제 아마 하나씩 연락이 올 거라 그래서 면접 준비를 하려고 급하게 불렀어요. 갑자기 내가 나오라 그래가지고 약속했는데 막 취소시켜가지고. 근데 뭐 코치님 자주 뵈면 좋죠. 아, 네, 고마워요. 스크립트를 제가 먼저 줬어요. 구성해 온 부분을 조금 보면서 전체적인 가이드를 좀 짚어서 얘기를 해주는 식으로 갈게요. 일단은 자기소개를 제일 먼저 작성을 시키는데요. 보통 이 자기소개는 본인의 이력 중에 좀 중심이 되는 내용들 위주로 많이 기술을 하라고 얘기하고요. 시간의 순서대로 이제 좀 기술을 할 수도 있고 본인의 포인트를 갖고 있는 부분으로 기술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내용들을 좀 볼게요. 면접 볼 회사가 패션업에서 굉장히 유명한 회사죠. 아주 유명한 그 기업, 네, 그 기업에서 면접을 보게 될 텐데 패션업계의 경험이 조금 있었잖아요. 이제 본인한테도. 그래서 실제로 그런 이력들 좀 살려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쇼핑몰 운영했던 경험이 나와요. 제가 조금 아쉬운 부분은 뭐 땡땡땡이라는 쇼핑몰을 친구들하고 운영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저는 이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이 패션업계를 쭉 경험을 해왔다라는 거를 한 문장 안에 어필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먼저 이력서 상에서 보면 3개의 경력사항이 들어가 있거든요. 3개의 경력사항이 전부 다 패션 쪽이에요. 3개의 이력 자체를 같이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저는 땡땡땡에서 인터넷 쇼핑몰 사업을 시작으로 땡땡 인터내셔널에서 이러이런 인턴을 했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런 회사에서 이런 직무로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라는 부분을 좀 같이 어필을 하면서 쭉 이제 패션 경험을 해왔다 라는 게 좀 많이 어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도 직무적으로도 좀 매칭 시켜줄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뒤에 보면 패션 트렌드 변화, 고객 니즈, 이윤 창출 이렇게 나오면 이거는 영업이랑 마케팅이거든요. 워딩들이 이렇게 가면 안 되고 우리 직무는 SCM이죠. 그럼 SCM에서 보여줘야 되는 건 프로세스의 개선이나 로지스틱스 쪽의 부분, 본인이 실제로 했던 업무 중에 그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같이 어필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특히 제일 중요한 여기서의 이력은 인터내셔널에서 인턴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사업은 사실은 경력으로 보기가 애매해요. 사업을 했다라는 거 자체가 잘 살려서 장점이 될 수는 있지만 사업은 어떤 회사에서의 경험이나 경력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인정을 조금 해주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지금 매칭이 되는 이력들을 보여주는 게 지금 인턴 이력이기 때문에 쭉 패션 산업군에서 이러이런 부분을 경험을 해왔고 특히 땡땡 인터내셔널에서 했던 이러이런 업무에서 이러이런 것들을 맡아서 이렇게 해봤다. 한 문장 안에 패션 산업군에서의 경험과 직무로서의 경험을 갖추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돼요. 기술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중간에 뭐뭐뭐 했었고요. 그러니까 한 문장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2문장이 되겠죠. 아예 마침표처럼 끊는 게 아니라 네, 연결이 되는 거죠. 왜냐면 말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네. 중간에 뭐 이렇게 했고요, 저렇게 했고요를 써도 되냐 뭐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 계신데 만약에 이거를 고로 연결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뭐뭐 했었고 반말이 돼요. 아예 끝낼 때는 단아가로 끝내는 게 맞고요. 중간에 연결할 때는 뭐뭐 하고가 아니라 뭐뭐 했고요. 이렇게 해서 그냥 연결하는 식으로 가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와 더불어 뭐 이런 말들이 스크립트 상에서도 빠져있는 게 좋은 게 아무래도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말할 때 이와 더불어라는 말을 쓰지 않죠? 코치님이 이와 더불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런 단어들은 가급적 스크립트 전체상에서 좀 빼주는 게 필요해요. 보면 다양한 인종, 원활히 소통 이렇게 수식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수식 어구를 쓸 때 조금 주의해야 할 건 너무 뭉뚱그린 표현이나 실체가 없는 표현들을 안 쓰는 게 좋아요. 스페인에 교환학생 가서 보여주고 싶은 건 어떤 역량이에요? 다양한 인종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경험과 스킬을 키웠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런 내용들이 경력을 쌓기 전의 이력이기 때문에 얘가 네. 먼저 나와야 돼요. 패션 전체적인 경험에 대해서 어필하고 그 다음에 특히 땡땡 인터내셔널에서 얘 이력을 조금 더 이제 SCM 관점으로 어필하고 첫 번째 문장에 스페인 교환학생이랑 무역학 전공한 부분 같이 연결해서 말하고 이렇게 해서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들어가야 된다, 추가로. 마지막에 최근에 이 자격증을 통해서 이러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다는 거 한 문장 더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그럼 여기서 이제 직무 지원 동기가 빠져도 그런 것들을 했다라는 게 보이면 괜찮을 것 같아요. 취미, 사진 찍는 걸 좋아한다고 되어 있어요. 요즘에는 제가 입었던 옷 코디나 이런 것들 올려서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 얘기하시면 좋은데 굳이 꼭 모든 걸 패션 쪽으로 연결을 무조건 지어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너무 오바스러운 부분 혹은 이제 모든 문항의 포부를 연결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꼭 연결을
해야 되는 문항들이 있는데 취미나 특기 같은 거 얘기하거나 가볍게 넘어가도 되는 문항들은 진짜 가볍게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셔도 괜찮거든요. 이 부분은 그래요. 라이트하게 네,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네네네. 세 번째, 장단점 얘기를 해볼게요. 장단점 같은 경우는 제가 제일 많이 말을 하는 게 뭐냐면 장단점하고 사례를 보여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자소서에 써야 되는 사례랑 실제 면접 답변에 써야 될 사례랑 조금 성격이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장점 같은 경우는 내가 어떤 시점에서 어떤 일을 맞닥뜨리더라도 똑같이 나타나는 게 나의 장점이기 때문에 사례가 경향적이어야 된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특정한 사례를 보여주는 것보다는 이런 데서는 이렇게 했었고 제가 이러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했었다라는 게 연결성 있게 한 장점을 보여주는 게 좋아요. 보통은 자소서에서는 어떻게 쓰냐면 기승전결의 구조로 스토리라인을 짜서 내가 이렇게 해결해 봤기 때문에 이런 게 나의 장점이다라고 이제 어필을 하는 식으로 가잖아요. 스크립트 내용에는 조금 경향적으로 보이게 쓰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말을 하는데 예를 들면 저는 끈기가 있는 사람입니다라고 얘기했다면 제가 학부 때 되게 어려운 과목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할 때도 제가 이렇게 해서 끝까지 이걸 해냈고 실제 업무를 할 때도 제가 이러이런 부분들을 맞닥뜨려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엔 제가 이렇게 해서 끝까지 해냈습니다 라는 게 이제 여러 부분에서 나타나는 식으로 보여주는 게 훨씬 더 설득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가지 사례는 그 특정한 상황에 놓였을 때만 너가 그렇게 했던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경향적으로 보여주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단점을 쓸 때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너무 업무상의 치명적인 걸 쓰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아침에 잘 못 일어나는 아니면 약속 시간을 좀 잘 못 지킨다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게으릅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회사 생활이나 아니면 내 직무를 함에 있어서 치명적인지 아닌지를 먼저 검토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단점을 또 쓸 때 주의해야 될 건 두 번째, 극복 사례를 반드시 써줘야 돼요. 근데 이제 여기서 순서가 바뀌면 안 되는 게 첫 번째가 치명적이지 않은 단점을 써야 되는 게 더 중요해요. 왜냐면 극복 사례를 쓰면서 저 이게 단점이 게으르다인데 극복을 잘하고 있다. 이걸 보여주면 되잖아요 라고 얘기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일단 단점이 치명적이면 너무 꽂혀있기 때문에 그 뒤가 아예 안 들려요. 그래서 단점은 첫 번째가 치명적이지 않아야 되는 거고 두 번째가 반드시 극복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얘기해줘야 된다라는 부분이에요. 장단점을 동시 질문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장단점 동시 질문하는 경우는 자소서에만 있어요. 네, 실제 면접을 볼 때는 장점이 뭐냐 물어보고 나서 그다음 그럼 단점은 뭐냐 이렇게 물어봐요. 이게 주의해야 될 장단점의 기술 사항이에요. 여기서 하나만 더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장점을 쓸 때 뭐랑 겹치면 안 되냐면 성격이랑 겹치면 안 돼요. 성격이 어때요? 라는 질문과 장점이 뭐예요? 라는 질문이 되게 헷갈려요. 왜냐면 장점을 생각할 때 성격상 장점을 얘기해버리면 성격을 물어봤을 때 답변할 내용이 없어요. 성격 답변을 빼놓고 장점을 생각해야 돼요. 장점을 생각할 때 내가 업무상에 보이는 강점을 적어주는 게 훨씬 더 좋겠죠? 저 질문이 있는데 장점 아까 처음에 말씀해 주실 때 경향성이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죠? 이거는 그럼 예시를 가볍게 두 가지, 세 가지를 해서 경향성을 띄우거나 아니면은 아예 예시를 빼고 설득을 할 수 있을까요? 예시를 빼는 건 별로 도움이 되진 않고요. 예시를 보여주되 좀 가볍게 보여주거나 조금 짧게 보여주면서 여러 가지를 보여주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성격을 배제하고 장점을 하라고 하셨잖아요. 성격을 먼저 쓰고 장점을 쓰는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지금 브랜드 답변상에서 봤을 땐 장점에 적응력을 썼어요. 되게 좋고요. 다만 이제 적응력을 쓸 때 그냥 내가 좋은 상황이든 나쁜 상황이든 잘 받아들이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잘 생각하는 편입니다. 이렇게만 말하지 말고 제가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실제로 이런 생각을 해서 이렇게 극복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이렇게 했을 때도 제가 이러이런 일이 있었는데 잘 적응해서 이렇게 했었다라는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적응력 플러스 업무 적응력을 같이 가져가면 내가 업무를 되게 빨리 배우는 사람이다. 그래서 보통 한 달 정도 가이드를 주는 업무를 제가 일주일 만에 습득해서 다음 업무를 바로 받은 적이 있고 그 부분에서 굉장히 칭찬을 많이 받았던 사례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완전히 앞에 얘기한 개념만 얘기하는 것과 사례를 들어 설명하는 거에 설득력 자체가 아예 달라지죠. 그리고 단점은 힘들어한다라는 건 좀 뺐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 때문에 힘들다라는 부분은 조금 빼고 계획에 없던 일을 여러 방면으로 시작해서 마무리가 잘 안 됐던 적이 있었다. 이런 정도로 좀 가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다음 이제 성격 내용부터는 다음 클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듣고 있죠? 이렇게 고치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고치는 게 또 일이에요. 감사합니다.